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시장이 조정이 좀 세게 들어와서 목요일 금요일 너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낸 시청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도 조금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그다음에 중간값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단은 2,350 정도를 보시고 그다음에 상단은 2,500포인트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했었죠. 하단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 노스권 물량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특히 코스닥 물량들은 그 신용 물량이 이틀 동안 한 8천억 정도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강하게 반대 매매가 심하게 시장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주에 시장을 설명할 때 미국 시장은 좀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국은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의 저점을 형성하려고 이 지지 라인을 만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 수급의 스탠스를 우리가 잘 보면 돼요. 우리가 봤듯이 올해는 외국인들이 매수의 강도가 되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에는 외국인들이 바닥의 라인에서 물량을 많이 잡아간다라는 그런 포지션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관망이라는 단어가 맞죠. 회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점에서 잘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요. 떨어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고 떨어지면 종목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떨어지는 것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자라고 생각해서 시장을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짧게 치는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주도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의 장세가 이루어질 거고요. 하락 파동에 2,350을 깨면 한 번 더 쇼트지가 있을 수 있어요. 상 밀릴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시장에 이제 반등에 들어올 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잡자. 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금값을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는 이 금의 가격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안전자산으로 이동이 좀 더 머니문부가 좀 심하게 일어날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금값은 내년까지 우리가 잘 지켜보고 ETF 쪽 상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금과 골드와 실버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요. 우리가 그쪽으로도 눈을 돌리는 투자의 방법들을 가지면 좀 더 이 현물 시장이 어려웠을 때 파생 쪽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 오늘 진짜 많이 고생을 하신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시원하게 종목 상담 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377-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9,500원에 10%예요. 좀 밀렸네요, 그죠? 네네. 좀 힘드시죠? 네, 저점인 줄 알고 샀더니 더 내리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종목 우리가 이거 뭔지를 볼 때 이 대형주의 종목들은 첫 번째 보여야 되는 게 섹터가 네. 되게 중요해요. 이 섹터가 어느 섹터냐라고 첫 번째 보고 이 두 번째는 네. 이제 시가총액이 크냐 작냐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이 큰 것들은 이제 외국인의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돌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에요, 조그만 종목이에요? 그죠? 네, 크죠. 그러면 시장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글쎄요. 받죠. 아무래도 받겠죠.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시가총 큰 거는 시장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이런 종목도 실적은 좋더라도 그다음에 네. 회사의 모멘텀이 많더라도 시장에 빠지면 무조건 영향을 받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첫 번째 시장이 문제여서 빠진 거냐, 두 번째 이 회사의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거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까요? 시장에 문제가 있지만 종목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실적도 생겨요. 괜찮고. 왜 그러냐면 심리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는 이 플랜트 쪽을 해요. 그러면 중동 네. 쪽에 이제 플랜트 건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맞습니다. 중동에 무슨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요. 네. 그거에 심리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네네. 영향이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우리가 몇 가지를 분석했냐면, 자, 첫 번째 시장 봤고, 그다음 모멘텀 봤고, 네. 섹터 봤고, 그다음에 이슈, 매크로 이슈를 네. 봤어요. 근데 이게 세 개가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좀 더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아. 여기서 볼 때 이제 세 가지를 믹싱했을 때, 이 가격은 싼 가격이냐 안 싼 가격이냐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네.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 29,50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죠? 네. 높은 데는 아니라고 이걸 말씀드렸죠. 뭐라고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높은 자리는 아닌데 이게 다음 주 시장이 만약에 더 밀린다. 그러면 이 종목은 더 밀릴까 안 밀릴까요? 밀리겠죠. 그러면 이 자리를 사는 자리예요? 안 사는 자리예요?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여기 샀을 때가 조금 사자마자 그냥 3만 네. 얼마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시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의 가격만 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을 네, 보면서 맞아요. 우리가 믹싱을 해야 하는데 이게 종목명 가격을 보고 시장을 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이 안정화될 때 샀으면 조금 더 편하게 저점을 잡을 수 있는데 시장을 보지 않고 가격을 봤기 때문에 더 한 번 더 밀린 거예요. 정확히 맞습니다. 예, 맞죠. 예. 이게 이제 네. 이제 우리가 위치에 대한 파악과 지금 여러 가지를 믹싱해서 이 차트만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면 매수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믹싱을 해서 가격의 위치를 잡고 포지션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샀는데 네. 굳이 내가 이거를 지금 손해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손절할 거냐? 아니면 이거 좀 더 살 거냐? 이게 이제 두 가지 또 관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여기서 그럼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떨어지면 좀 더 살까 생각 중인데요. 그건 또 이제 안 맞아요. 왜 안 그러냐? 맞아요? 예, 왜 그러냐? 기술적 반등은 들어올 수 있지만 잠깐 추세가 꺾였어요, 이 종목은. 추세라고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추세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쭉 네네네네. 이 추세라는 건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 어느 추세대로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요. 이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네네. 이 바닥에서 얼마 정도 올라왔는지 한번 우리가 보면 2년 정도의 가격을 계속 상향했어요. 그죠? 이렇게 쭉.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 추세가 어떻게 돼? 잠깐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꺾여 내려갔죠. 네, 그러면 네, 여기서부터는 뭐가 들어오냐? 이제 조정이 들어와요. 이만큼 올라간 거에 대한 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시장이 빠져서 잠깐 쇼트지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종목을 바꾸는 게 나아요. 저는 한 25,000원대 되면 좀 더 살까 생각 중이거든요. 조금 왜 그러냐면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 이 지정학적 네네네. 리스크가 지금 이 중동 쪽에서 좀 이게 좀 크게 확전이 되면 영향을 많이 받을 맞습니다.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정확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네네. 변수가 있으면 이런 종목은 잠깐 쉬었다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만 네네네. 보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뭐 반대쪽 쪽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이제 시장 대비 강하게 조정이 좀 벗어났잖아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이제 그쪽이 이제 네네네. 주도주가 될 수 있으니 이걸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그쪽 포인트를 잡아서 보는 게 조금 더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네. 좀 많이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그- 이제 아주 네.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하지 말아야죠. 예, 그래서 네, 추가 네. 매수할 수 있는 가격도 지금은 시장을 봐야 돼요. 덩치가 큰 건 이게 만약에 코스닥이 종목이다라고 하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건 덩치가 큰 네.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네, 이제 지금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종목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있어요. 기술적 분석도 했고 기본적 분석도 했고 매크로 변수도 네. 했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 네네. 상황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우리가 믹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는 이 믹싱을 잘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다음에 살 때는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제가 설명한 거 절차대로 종목을 네네. 조금 더 사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시장을 종목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화 네네. 한번 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시 종목 교체, 현금 보유 의견 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아가방 컴퍼니요. 발가방 컴퍼니 사셨어요? 매수가 이거 예전에 있던 건데 네. 지금 보니까 기관이 계속 다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물타기를 해야 되나 매수가 그래서 비중은요? 물어보려고요. 네, 비중이요? 네. 한 7% 돼요.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5,566원이요. 좀 높네. 되게 높으시네. 그죠? 예. 이거 올해? 한 1년 넘었어요. 그죠.
많이 힘드셨겠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셨네요. 예, 그냥 나도. 예. 그냥 놔두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아니 계속 기관이 자들이길래 나는 네. 이거 뭐 사실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망설이. 이게 우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이 이제 이 종목을 볼 때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덩치가 크냐, 네. 덩치가 작냐, 등치가 크지는 않아요 이게 작아.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성인과 있고 그 선인과 그러니까 아동이에요, 아동 어린 예, 어린 예, 아이들. 아, 그죠? 예. 이름도 아가방컴퍼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그만 작은 덩치가 작은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네. 종목은 탄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변동성, 이슈가 있을 때 네. 막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아가방 네. 컴퍼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회사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아가방 컴퍼니는 무슨 회사예요? 이 회사요? 예, 잘 모르세요? 뭐 애기들 용품 파는 그쵸, 거. 예, 그쵸.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떨 때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이제 과거를 보면 출산 네. 정책이 나오거나 중국의 모멘텀이 나왔을 때 이게 많이 움직여요. 근데 이제 네. 이 출산 정책은 지금은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우리나라가요. 이게 상황이 네. 그렇게 되면 네. 이제 어떤 영향을 받냐면 이제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정책들이 네. 나오는 게 내년 총선이잖아요. 그 총선 때 네. 얘들이 좀 움직일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나올 네.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네. 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면 이런 그 정치적인 이슈와 이 정책적인 이슈가 나올 때 움직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팔 필요도 없고 조금 네. 여유가 되신다면 조금 더 사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네, 조금만 이 종목은 또 많이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0% 비중으로 갖고 가도 나쁘진 않고 지금 가격 그럼 자체도 한- 좋고요.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실적도 나쁘지 않고. 아니 요즘에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네, 이제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내년 이제 총선이 전에는 테마가 네. 형성이 돼요. 그래서 뭐 네. 인물주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주라든지 뭐 공약주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뭐 최근에도 네. 보면 여러 정치 관련주의 인물주들이라고 섞여 있는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렇듯이 네. 이것도 정책적으로 움직이니까 조금만 더 가지고 비중 많이 돌리면 안 돼요. 이 종목은 변동성이 세니까요. 그래서 한 네. 10% 정도만 가져가셔도 이번에는 잘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자리는 나쁘진 그러면은 않아요. 이거 얼마쯤에 수감해서 하면 될까요? 지금 이 자리도 나쁘진 않아요. 이 지금, 자리요? 예, 돌아가는 N자이기 때문에 이 파동 자체가 이제 만들어진 팔통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도 매집도 잘 돼 있고, 그다음 위쪽도 열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자리도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네. 이 자리는 네. 포인트를 잡고 좀 끌고 가서 끌고 가도 돼요. 예. 좀 더 근데 사시고. 멘토님 뭐 네네.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너무 많이 이게 전화가 되게 많이 밀려 있어서. 잠깐만요. 네. 50초만. 아니 저번에 광명에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시간을 안 보고 가갖고 네.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아유, 거기 죄송합니다. 사무실에 네. 물어봤더니 그거 일정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음부터는 가면은 그걸 일정을 거기다가 잡아놓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안내 이렇게 할 때 좀 잘 참고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SFA 매수가 비중은요? 35,000원에 5%인데요. 이거 좀 많이 빠졌는데 이거는 네. 왜 빠졌을까요? 요즘 종목이 인기가 없나 봐요. 2차 전지나 반도체 걸고 봤더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볼 때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실적이 먼저냐? 실적은 나쁘진 않아요. 잘 벌어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실적이 좋거나, 그다음에 업황이 좋거나, 그다음에 이 회사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이제 수급을 봤을 때, 논리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매번 얘기해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추세를 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추세. 네네. 예, 추세를 봐봐. 이 추세가 어떤 추세예요? 지금 61선이 꺾어졌어 아래로. 그렇죠. 맞잖아요. 제가 네. 매번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때는 최소한 61선이 꺾인 자리는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덩치가 막 큰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것들은 역배열해서 매수해도 돼요. 추세가 꺾어도 돼요. 왜 그러면 돈으로 밀어내서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 사이클이 되게 중요해요. 이 사이클 이렇게 지금 이 추세 자체가 큰 거냐 작은 거냐, 특히 코탁 같은 경우는 이런 중소형단들 있잖아요. 뭐 2차 전지, 그다음 반도체 이런 소부장들은 가장 중요한 게 추세예요. 왜 그러냐면 기관들이 이 추세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기관들의 매수가 되게 중요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관들이 매도를 하냐 매수를 하냐 이걸 우리가 잘 보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기관 수급을 먼저 봐야 돼요. 이제 코탁 종목은 수급도 없어요. 예, 지금 최근에 많이 늘긴 늘었거든요.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에 있는 수급들이 어땠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수급이 조금 들어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점에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들은 이게 타점이라 그래요. 매수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쇼티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팔 거냐라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야, 이 종목이 문제냐? 첫 번째 종목이 문제냐? 아니 두 번째 시장이 문제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빠졌던 게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장의 문제라고. 약간 없진 않아요. 그죠? 네. 네, 그죠? 그다음에 이 회사에 대한 이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무너졌어요. 무너졌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죠? 네. 판단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실적을 보고 장기 투자할 거냐? 아니면 내가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해서 수급 논리를 위해서 지금 파냐 사냐 이거를 연구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 그 관점에서 내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갈 거냐 단기적으로 갈 거냐 이런 컨셉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이 시장님 어떤 컨셉을 가져갔어요? 저는 단기로 봤거든요. 근데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두 개 다예요. 2차 전지가 무너지면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영향이 있어요. 네. 장비 쪽으로 이게 장비 업체인데 2차 전지는 네. 저번에도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내년 1분기까지는 비수기다. 그게 한 네. 2주 전부터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2차 전지는 네. 4월 달 이제 4분기 때는 되게 안 좋고 내년 1분기까지는 좋지 않다. 판매량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모멘텀이 좀 쉴 수 있는 조정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네. 어쨌든 샀잖아 지금 그죠? 우리가 대응하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맞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사도 돼요. 이 자리에서는요? 조금 더 사고 좀 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쪽으로 들어가냐 가격 논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2차 전지는 지금 그 거품이 좀 있었어요. 가격의 거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호재를 다 땡겼었기 때문에 이 머티프 자체가 되게 커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시장이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테슬라의 영향이 좀 더 있었고 최근에 보면 테슬라 영향이 저번 주에 보면 뭐 급락을 했었거든요. 이거 전기차에 네, 많더라고요. 테슬라로 인해서. 네.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이 퍼포먼스가 이제 규모의 경제로 또 들어가야 돼요. 이제 뭐가 하나 나오면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리를 선점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 상자들이 이제 시장에 다 침투를 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상황이 일어나면 이제 가격에 대한 영향을 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신사업을 시작하고 너도 나도 뛰어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가 포화 상태가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그럼 이제 수급이 악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치킨 게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승자만 살아나는 뭐 이런 그 경제의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런 게 이제 전기차 쪽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보면 뭐 그건 장기적인 뭐 거고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내가 더 사냐 마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건데 지금 이 자리는 좀 사도 돼요. 네. 좀 더 밀린다 한들 이 박스권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가격의 이제 위치를 우리가 레벨업 단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우리가 레벨업 단을 볼 때 가격 위치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봉, 주봉, 월봉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죠. 일봉은 뭐냐? 내가 단기적인 매매를 하면 오늘 내일 이번 주에 시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단기 매매를 볼 거다 그럼 일봉을 보고 매매해야 돼요. 근데 일봉짜리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네. 그죠? 안 좋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일봉은 안 좋아. 그럼 단타는 안 나오는 자리예요. 그렇죠. 일봉으로 우리가 단타 아까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하셨듯이 내가 단타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했을 때 단타의 간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주봉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만 끌고 가볼까? 일주일 동안 끌고 가면 어때요? 끌고 가도 똑같잖아요. 이 주봉도 그죠? 계속 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월봉을 딱 보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좀 장기적으로 가는 위치는 어떨까 봐봐요. 지금 자리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이 자리는 저점 라인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좋죠.
네, 아, 그렇게 보면 보이고. 그 맞죠. 그러면 이거는 야 네. 내가 좀 장기적으로 맞죠. 가져가도 좀 손해를 자리는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단기 매매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그러니까 다음에 사실 때는 내가 단기적으로 볼 거냐 그러면 일봉하고 분봉을 봐야 돼요. 일봉하고 분봉.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단기 매매가 되고 근데 일봉에서 자리가 안 나와? 야 이건 단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이 종목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좀 장기적으로 볼 거야? 그럼 가격 위치가 좋아? 그래서 월봉을 보는 거야. 이 자리는 뭐 더 밀리더라도 내가 좀 끌고 갈 수 있구나. 여기는 잡아주는 라인이구나. 이렇게 보고 내 수급을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순서가 이제 수급. 이 종목을 누가 샀는지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최근에 수급이 되게 안 좋아요. 그죠? 수급이 되게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그거 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기관들 있잖아요. 요거 네. 녹색이 기관이거든요. 기관들은 계속 그래도 매수하고 있어요. 이 누가 빠져? 개인들이 빠져요. 개인들이 물량이 나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매수가 들어왔다. 그럼 이쪽에 얘들도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싸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좀 사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를 안 받아요.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딱 잘 봐봐요. 우리가 어딘가 여기는 고점, 그죠? 여기는 고점이라 그러죠. 여기는 고점, 여기는 저점. 딱 어디에 사셨어요? 35,000이면 딱 중간 네. 언저리에 샀죠? 네네. 예, 중간 언저리는 되게 애매한 자리예요. 중간 자리가 되게 어렵거든요. 뭐 시장이 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시장이 떨어지면 이 밑으로 내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때는 중간의 가격에 사면 되게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예 높게 사거나 아예 싸게 사버려야 돼요. 그죠? 그럼 지금 이 가격은 되게 싼 가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수급을 체크하고 장비주를 봤을 때 가격 조정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으니 지금 좀 더 사서 이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안 되오니 지금 조금 더 사서 반등이 들어올 때 빠져나와야지라고 생각해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나오면 돼요. 그럼 한 34,000원까지 맞춰 놔야 되겠나요? 3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아. 이게 이제 반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반등이 들어와요. 주식이라는 건 맨날 빠지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탁 들어와요. 들어올 때 이 중간값까지 반등 들었다 밑으로 빠져요. 그게 이제 파동을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락 파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면 그때 탁 팔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2차 전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내년 1분기까지는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 자연적인 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잠깐 비껴가고 있다가 이제 사이클 자체가 돌아가면 니트 가격이 많이 빠졌고 그 수익성 악화기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밀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 2차 전지를 되게 많이 타겟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뭐 업황이 안 좋고 이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불법 공매도 세력들이 타겟을 잡은 기업들이 이번에 되게 많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희석이 될 때까지는 그 업종을 보는 게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죠? 네. 좀 이해가 됐나요? 네. 네. 아니 제가 이거 사고 나니까 뭐 아. 전기차 화재니 뭐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네.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 다음에 볼 때는 겨울에는 또 전기차가 조금 시대가 안 좋죠. 왜 그러냐면 이제 주행거리라 그래요. 이제 겨울에는 배터리 성능들이 많이 떨어져요. 이제 날씨 영향을 네네. 때문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니까 자동차를 아는 사람은 절대 겨울에 차를 안 사요. 전기차는 왜 그러냐면 네. 주행거리가 짧고 이제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비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들 자체도 판매가 안 돼서 가격 인하를 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네네. 그 시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또 따뜻한 봄날 되면 또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네. 주행 거리가 많이 짧아지니까 불편함을 많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프라가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면 돼요. 이렇게 네. 2차 전지 전체적인 종목들이 그래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좀 기다려 보면 그죠?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퍼포먼스는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너무 길게 상담받아서 왜 감사드리는데 그러면 뒷사람한테 죄송하네요. 왜 그러냐면 이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뭐 장비라 됐든 소재가 됐든 뭐 쉘이 됐든 그렇죠. 뭐 분리망 뭐 전에 막 다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네. 길게 풀이를 해드렸는데 지금 여러 네네. 가지를 봤어요. 이제 기본적인 거, 모멘텀, 그 다음에 주가 기술적인 분석 이걸 다 믹싱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네네. 사서 좀 끌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선곡자 기원하고요. 감사드립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SKC요. SKC 사셨어요? 예. 아, 딱 듣자마자 조금 많이 힘들던 종목인데 가격과 예. 가격이 얼마세요? 73,500원이요. 매수가는요? 73,000원에 50%. 아, 이거는 우리가 뭐 업황을 보든 그다음에 실적을 보든 우리가 사는 자리를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주식이 올라갈 수 있어요, 떨어질 거예요라고 판단을 어떤 걸로 하세요? 저는 일단적으로 그 2022년 뭐 작년에 9월 달, 그다음에 요번 연도 1월 달, 네. 그다음에 뭐 20년도에 10월 달에 이런 데가 뭐 저점을 형성했던 뭐 주식을 제가 잘 못하지만 네. 이제 그런 데가 있어서 네. 여기서는 한 번은 그냥 올라오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좀 비중을 좀 많이 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잠깐 한 5% 정도 한 7,8천 원 정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 5% 정도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뭐 지지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제가 그래서 진입을 한번 한 적이 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네. 조금만 올라오면 해야겠다 했는데 훅 빠지니까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실으니까 좀 떨려가지고. 네, 이거 더 빨리 네.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면 뭐, 우리가 타점이라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예, 우리 예. 선생님이 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예. 이제 주식 용어로 뭐 은어를 많이 쓰면 물량뛰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량뛰기라 그러니까 대형주 확 들어가서 5%만 딱 수익을 내고 나온다라고 하는 예, 게 예, 물량뛰기예요. 이게 실전에서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물량뛰기를 많이 해요. 대형주를 그냥 강하게 들어가서 막 큰 금액으로 훅 들어가서 그 다음 날 한 3% 4%도 딱 올라온 거 딱 팔고 나오는 이게 이제 이 트레이딩 기법 중에서 물량뛰기라는 기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공간 매매를 하는데 이 공간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왜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종목은 왜 안 되는 게? 저요? 아니 이런 종목들을 물량을 실을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모르겠는데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 시청자님께서 강하게 살 수 있어, 강하게 팔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위치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이제 지금 빠지고 있죠. 시장이 빠지고 있으면 가장 먼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어떤 건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트레이딩인데 이제 매매라고 해요. 이제 매매를 붙여본 사람들은 이제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들어오면 가장 빨리 반등이 들어오는 게 어떤 걸까요? 에코프로요. 그렇죠. 맞죠? 에코프로가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또 하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들이 가장 먼저 올라와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사신 종목은 강하게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땡인 거죠. 왜 그러면 아까 좀 얘기했지만 잠깐 들어가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에코프로나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 반등이 세게 들어와요. 그 타점을 보고 들어가야 돼. 예, 타점을 들어가는데 이건 완전 소외되는 종목이고 이 추세 자체가 꺾인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물량뛰기를 들어가서 트레이딩에 붙이기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물량을 실 수도 없고 그 커버할 수도 없고 그다음 탄력이라 그래요. 이 탄력이 세진 않아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61선 라인에 꺾인 자리잖아요. 꺾인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는 양봉 2개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바닥에서 탄력을 보면 거의 없어요. 여기 보면 탄력이 세게 들어오잖아요. 여기 뭐 1%, 2% 막 이런 단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타점을 잘못 맞으면 이 추세 자체가 꺾인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세게 더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내가 물량뛰기를 할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가 상반기 주도주였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코프로, 뭐 DM, 포스코 이런 거를 타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물량을 확 들어서 탄력이 들어오면 그 다음 날 탁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종목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추세가 꺾였잖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만큼 시세가 안 준다. 그러면 물량이 많이 실었고 얼른 팔고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를 오래 갈 수 없고 내가 이제 드라이브라고 하잖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세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맞다면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오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연구하고 이 트레이닝을 하려면 손절이 잘 나가야 돼요. 대형주 이게 대형주 물량뛰기라 그래. 물량뛰기. 그러니까 이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럼 7만 원에서 그냥 던지고 나가야겠네요. 아니야 이제 기술적 반등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업황 자체도 안 좋고 시장 자체도 안 좋은데 심리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리적이면 우리가 뭘 보냐면 이 사람들의 심리는 우리가 그
금연을 하려고 마음을 잡혔어요. 그러면 우리 어느 때가 가장 힘들어요? 내가 담배를 끊으려고 그랬어. 그럼 어느 때가 가장 이 시기를 지나면 우리가 좀 편해질까요? 며칠일까요? 담배는 제가 안 펴가지고. 아, 그래? 술을 끊으려고 하는데 술은 한 3일? 그쵸, 곱게. 그 맞아요. 3일. 네. 3일을 넘어가면 네. 되는 거예요. 그럼 음봉도 3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싶다 그래요. 이게 심리예요. 우리가 아까 술을 끊으려고 하는데 3일 정도 끊으면 이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도 똑같아요. 사람의 심리는 3자로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음봉 3개 나오면 양봉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 화요일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그때 팔고 나오는 거예요. 반등 들어와요. 75,000원까지. 그때 빨리 팔고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죄송. 그다음에 또 그러면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3개 나오면 이제 다음에 살 때는 다음에 이제 이 매매 기법을 내가 맞는 매매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기다렸다가 시장이 반등 들어올 때 내가 세게 들어올 만한 종목이 없던 거냐. 주도주에서 가장 많이 빠진 애가 반등이 세게 들어와요. 이건 법칙이야. 그쪽에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 반등이 세게 팍 들어와요. 근데 그런 종목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죄송스러운 욕심 같은 얘기지만 월요일날 개판했을 때 좀 더 싫어갖고 해서 나오면 안 될까요? 그러면 좀 안 돼. 그런. 자신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주식이라는 건 어차피 근데 내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손해를 두려워하면 이런 걸 앞으로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를 더 실었는데 뭐 개파락 나왔다 실었는데 더 떨어졌다. 이걸 감내해야 돼요. 감내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게 이제 손해 날지언정. 내가 앞으로 이제 이 매매를 내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식을 살면서 경험과 노하우라는 게 주식은 손해를 보면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다음부터 이 자리를 안 들어가. 내 돈이 손해를 봐봐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전하는 것도 나쁜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 자리는 더 밀리더라도 더 사면 더 빠져요. 왜 그러냐면 추세가 꺾인 자리이기 때문에 한참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목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72,500원 73,000원 제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을까요? 있어요. 기술적 반등 들어와요. 그때 이제 팔고 나오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정말 오랜만에 대구를 갑니다. 강연에 이제 2시 10분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2시는 좀 방송 끝나고 가면 조금 늦을 수가 있어서 2시 10분부터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대구에 계신 분들은 상반기에 많이 못 갔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가니까요. 많이 오셔서 정말 열심히 이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잡고 4분기에 이겨낼 거냐 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을 뵐 거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 꼭 대구 강연의 테크노파크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이렇게 조금 조정이 좀 세게 들어서 많이 어려울 건데요.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고 시장은 내일도 열리고 한 달 후에도 열리고 1년 후에도 열리고 10년 후에도 열려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기 전에 내가 팔기 전에는 손실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가슴속에 생겨놓고 시장을 바라보면 조금 더 유한이 될 수 있고요. 내 종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종목이 떨어지니 나만 올라간다는 욕심을 버린다면 이 시장도 현명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꼭 착안하시고요. 너무 걱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한울 바이오 파마요. 한울 바이오파마 사셨어요? 매수값 지금은요? 37,100원에 2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가 좋다고 그래서 이걸 조금 먹고 다시 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네요. 이거 우리 사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좋아도 이 종목은 먼저
예. 뭐 다른 거는 지금 아직까지 못 올라온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이 올랐으면 이 종목이 많이 올라갔으면 이 종목 떨어지고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수순이. 그죠? 또 예. 다 좋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 좋았던 네.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네네. 타점을 잡을 때 여러 가지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기술 이전도 있고 뭐 파이프라인의 형성, 실적도 좋고 막 다 그러거든요. 이게 먼저 선반영 됐어요. 그게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거 볼 줄 아세요, 혹시? 이 그래프 이런 거? 조금 봐요. 조금 봐요. 그럼 조금 더 보면 네. 조금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면 좀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가격을 살 때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팔라 그래요. 그럼 어느 쪽에 팔 거예요? 어느 때 팔 거예요? 내가 집을 팔라 그래. 그럼 언제 팔지? 라고 고민할 때는 가장 높을 때 사람이 팔라 가지 않아요? 네네. 그죠? 팔라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네. 가장 높을 때가 언제예요? 가격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44,000원. 여기 삼- 가격 네. 여기 44,000원. 여기 44,000원. 여기 44,000원. 여기는 어때요? 가격대가? 팔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그죠? 여기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맞고 어때요? 떨어지잖아요. 예. 근데 떨어질 거 알면 사신 거잖아요. 그지 않아요? 봐봐요. 네. 이거. 가만히 생각해봐. 이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거 잘 봐봐. 이거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질 것 같니? 안 떨어질 것 같니?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그러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야 사겠- 되죠. 근데 왜 샀어요? 단타로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단타로 잘하시면 저랑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기죠. 근데 굳이 우리가 네. 달리기 할 필요 있어요? 네. 질 거 뻔히 하는데 달리기를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현상이 왜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는 하루 종일 시세 보시죠. 주식시장 계속 보죠, 맨날. 네. 매일 보시죠. 네. 매일 그냥 이렇게 보고 네. 있죠. 그러니까 달리기를 해서 지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체력이 좋은 젊은 친구들한테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 않으려기 위해서는 시장을 굳이 이렇게 급한 거 막 뛰는 거를 볼 필요는 없고 천천히 움직이는 거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잠깐 한두 번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왜 그러면 강한 네. 종목을 우리가 매수했을 때는 시세를 한두 번씩 낼 수 있어요. 근데 대응이 안 되면 절대 수익 못 내요. 내가 한 두 번 수익을 내다가 한 번 손실이 두 번 수익을 다 뺏어가요. 지금 그러죠. 네. 이제 앞으로 좀 더 밀려요, 이 종목. 어디까지 밀릴 것 같으세요? 그걸 우리가 알고 해야 돼요. 이런 거 하려면. 네. 이건 갭 매꾸로 네. 내려올 수 있어요. 이 갭이라 그러거든요. 네. 갭을 떴어요. 갭을 떴고 갭을 매꾸러 와요. 근데 이 종목은 추세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안 네.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밀리는 가격들은 이 공간이라 그래요. 이게 공이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이 공간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공간. 이 공간을 이제 매꾸러 내려와요. 근데 섹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한 번 더 4만 원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한 번 더 추라이해요. 웹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간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게 수급이 좋아요.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 자리를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급등주라고 했을 때는 5일선하고 15일선이라 있어요. 5, 7, 15선을 써요. 그러니까 5일선, 7일선, 15일선 이 세 개의 선을 가지고 우리가 급등주를 매매할 때 매매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마지노선은 7일선이 깨지면 손절해 버려요. 요즘은 5일선 가지고 5주일선 깨면 매도해 버리면 한 번 더 밀렸다 꼬리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5일선, 7일선, 15일선 가지고 대충 대략 우리가 판단할 때 꺾이는 자리냐 꺾이지 않는 자리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5일선 가지고는 꼬리를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7일선, 5일선 꺾었잖아요, 여기요. 그러면 이제 조정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한 번은 더 올라가요. 그래서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외봉을 만들 때 쌍봉이 만들어지는 거래량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근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수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수급을 딱 보면 누가 잡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파란 건 누구예요? 이 개인. 그죠? 개인들이 파란 거예요. 개인들 팔고 있어요? 안 팔고 있어요? 예. 쫙 팔고 있죠. 그럼 누가 있어요? 팔고 있더라고. 팔고 있죠. 외국인 외국인이 기관들. 많이 사던데요. 기관들 계속 예. 사죠. 그럼 뭐야? 아까 얘기했지만 조정은 있겠지만 한 번은 더 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까지 빠질 거냐? 대략 이런 종목들은 갭 뜬 자리라 그래요. 이 갭을 매꾸러 내려온 다음에 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매수가가 37,000원이니까 야, 그러면 이거 더 빠질 거니 내가 손절할 거냐 아니면 내가 가져갈 거냐라는 것들인 거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시청자님 얘기하실 때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저는 단기적으로 들어갔어요라고 했죠. 네. 맞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들어가면 손절해야 돼요. 네. 왜요? 손절 싫으세요? 손절 안 하고 갖고 가면 괜찮아요. 한 그러면 이상- 시간이 오래 걸려. 한 2, 3개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왜 그러면 이게 각이 센 각이라 그러죠. 센 각이라 그래요. 이 각 자체가. 그러면 조정도 세고요. 조정도 세고 이제 올라가는 그 구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탄력이 있는 종목이라 이 갭만 매끄러 내려오면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은 굳이 팔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추가 매수는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마야지. 하지 아니 마요. 이거 왜 그러면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잖아. 팍 올랐다 팍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네.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 하단 있잖아요. 이 갭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요 가격을 네네. 정확히 본다면 여기가 중심선이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이 중심선의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어느 가격이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 3만 원짜리 있잖아요. 여기 꼬랑지 요거 3만 원 요 라인에서 네. 추가 매수해서 네. 이 중간값을 팔면 돼요. 이게 어디냐면 여기 강하게 들어온 요 자리가 32,000원짜리거든요. 한 번 더 밀리면 3만 원에 사서 32,000원에 팔면 돼요. 그렇게 대응을 하면 돼요. 3만 원 정도면 추가 매수 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조금 모아러 가면 돼요. 그러니까 3만 원 딱 왔다 그러면 3만 원 밑으로 왔다 그러면 플러스 날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떨어진 날 조금씩 사는 거예요. 마이너스 떨어진다면. 네, 왜 그러면 시장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10%를 산다? 그럼 10일 동안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1%씩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얇게 사가지고 짧게 이렇게 조금씩 떨어질 때 사가지고 튈 때 매도하면 돼요. 네, 그렇게 얼마 하면 돼요. 정도에 매도하면 될까요? 35,000원이요. 35,000원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네.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손절해서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현금을 갖고 있으냐 아니면 조금 내가 다른 거 살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 들고 있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현금만 있으면 또 다른 거 사갖고 손해 보실 거예요. 시장이 지금 안 네. 받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3만 원 밑으로도 내려올 수 있다는 내려올 수 말씀이시잖아요. 있어요. 예, 내려오는 건 자연적인 거예요. 예, 여기 중간에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그때 한 10% 더 추가해도 될까요? 이건 뭐 상황에 따라서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따르면 추가해도 돼요. 얘는 추세가 너무 좋고 매집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네. 이 고점을 한번 추라이 할 거예요. 왜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이 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적 라인도 좋고 앞으로 이제 뭐 퍼포먼스가 좀 나을 수 있어요. 한화바이오파마는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더 밀려온다 그러면 3만 원 밑에는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나와도 돼요. 근데 조정은 좀 한 받으면 3만 돼요. 예. 35,000원에 팔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한번 파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네네.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죄송하지만 볼륨 좀 줄일 수 있으세요? TV 볼륨 네. 쭉 좀 줄여보세요.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예, SK 하이닉스 요 30% 13만 5천에 샀어요. 아, 그런데 현금이 필요해서 그 삼성전자를 10% 팔아야 할랑 하이닉스를 10% 팔아야 할랑가 여쭤보려고요. 그래요? 둘 다 안 팔았으면 좋겠는데. 풀어요? 예, 둘 다 안 팔았으면 삼성- 좋겠어요. 삼성전자를 저번에도 10% 팔았는데요. 그래 좀 이거 안 팔아도 될 것 같아. 이제 추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장이 빠졌다면 지금 시장은 있잖아요. 정말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체감 지수라 그래요. 이제 날씨를 봐도 지금 영하 5도라 도 나가면 막 영하 20도 같은 체감을 느끼잖아요. 네. 지금은 그런 자리예요. 지수는 최근에 그래도 많이 잡혀 있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잡고 있어갖고 시장이 좀 덜 빠진 거예요. 아니면 더 아마 세게 내려왔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주도주의 성격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두 개 좀 파는 건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여유가 되신다면 조금 더 들고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두 개를 팔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를 팔 것 같아요. 내가 좀 삼성전자 두 개 중에서 10% 팔게. 삼성전자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삼성전자는 좀 무겁다 그래요. 삼성전자는 무거운 종목이라 그래. 위치를 봤을 때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형이 먼저냐, 동생이 먼저냐 이 차이인 건데 삼성전자는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겁다는 것들은 시세 탄력이 약하고 SK 하이닉스는 추세 탄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 움직일 때 강하게 움직이고 위치적인 면에서도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4분기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낫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조건에서 돈이 급하게 팔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는 네. 이 자리 자체도 삼성전자는 중심가에 있지만 하이닉스는 추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장만 좀 받쳐주면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예. 이게 좀 더 나아 보여요. 추세가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그 다음에 금요일 자체도 이 꼬리의 부분들이 되게 길잖아요. 마이너스 2% 갔다가 이제 플러스에 끝났어요. 그러면 밑에 떨어지면 산다는 물량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퍼포먼스 자체가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는 하반기는 이 하이닉스가 더 좋아요. 4분기 때는 이거 보면 수급 자체도 어때요? 이렇게 보면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포지션 자체가 개인들이 물량을 다 덜어내고 손절 물량이 나온 거를 외국인 기관들이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공매도 자체도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당분간은 좀 나아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 좀 더 현명한 방법은 주식이 삼성전자, SK 하이닉 있다면 두 개를 판다라고 하면 다른 거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전화네요. 예,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흥하해운이요. 흥하면서 하셨어요? 네. 이거 많이 최근에 많이 움직였는데 네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1,850원에 응. 14%예요. 근데 왜 안 파세요? 아, 나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안 팔았는데 네.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네. 이걸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 테마로 붙어 있던 종목들은 테마로 끝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종목들 이거 한번 봐봐요. 얘 움직이는 흐름을 잘 보세요. 네. 이렇게 봐봐요. 뭐 1년 내내 움직이는 상황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의 없죠. 없죠. 그럼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건 왜 움직여요? 재료라 그래요. 이런 종목은 네네. 재료로 움직여. 아니면 1년 내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네. 기회가 빡 왔을 때 욕심을 부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 시장에 빠졌는데 이만큼 큰 수익을 줬을 때 팔고 나오는 게 나을까요? 그게 어렵죠. 예. 그게 어려워요. 아니 팔아요. 근데 그거 못 팔아요. 예, 이게 주식이라는 그제- 게 네. 예, 올라간다고 그제- 말은 쉽죠. 못 팔아요. 떨어진다고 손절해? 말은 쉬워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 위치를 파악해서 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지금 네네. 시간에 어떻게 됐어요? 이런 종목은 시간에 봐야 돼요. 시간에 뭔지 아세요? 예. 시간에 단위가 어떻게 됐어요? 얘?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안 봤어요. 봐야죠. 2% 빠졌어요. 이제 그래요? 2% 빠졌고 물량은 한 20만 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테마주나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 시간을 잘 봐서 물량이 많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잘 봐야 돼. 근데 이건 평범해요. 왜 그러면 유통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엊그제 40만 주가 나왔고 이게 시간에 43만 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엊그제의 내용이니까 밀렸다가 아침에 땡겼잖아요. 그리고 위에 밀렸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네. 어제 똑같아요. 시간에가 2% 빠졌고 시간이 좀 부족한데 이거는 월요일 날 이게 반등이 딱 들어오면 매도하세요. 예. 예, 시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이 자리는 월요일 날 반등 들어오면 팔고 수익 챙기세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얼른 수익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1부는 좀 스터디 상담을 해드렸어요. 조금 더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종목을 보는 눈을 키워줬다면 2부는 좀 더 빠르게 스피드 상담할 거니까요.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